안녕하십니까. 함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의 김준홍입니다. 포항은 북미 관계의 개선으로 남북 경협의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 내수 부진, 철강 경기 불황 등으로 많은 지역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항은 향후 위기와 기회가 교차되는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에서는 앞으로 포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놓고 포항의 발전과 미래 대안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고 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포항본부 김진홍 부국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쪽은 포항의 공봉학 변호사입니다. 두 분 인사를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이 포항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처음 방영하는 시사 토크쇼 펀치에 임하는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홍 부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최대한 이제 지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 변호사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법률가라서 사실은 이쪽 방면이 굉장히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태어난 고향이고 지금 여기서 또 살고 있고 해서 한 가족의 가장의 그런 어떤 책임감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 분 각오는 부드럽게 하셨지만 이 프로 자체가 뒤에 보시면 펀치입니다. 재밌으면서도 치명적으로. 그래서 우리 포항의 이 아재들이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쉽고 구수하게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구도심 살아날까로 정했습니다. 이 포항의 도심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중앙상가 상인들이라든지 학생들 또 이 여러 분야분들이 이 사업이 앞으로 포항의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 포항 실정에 맞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주제를 놓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도심이 왜 이렇게 쇠락되었느냐, 쇠퇴되었느냐, 그 원인을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이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홍 부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심 공동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현재 도홍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들이 아마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지역에 1950년대, 60년대에 인구 약 5, 6만 정도가 이제 살아갈 때는 그 나름대로의 규모의 경제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포항 제철이 들어오고 나서 도시가 거의 10년 단위로 인구가 거의 2배씩 계속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 50만이 되는 과정에서 도심지에 있던 주거지 급격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외곽 지역으로 개발이 일어나고 외곽 지역으로 주거지가 이제 확장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심지가 조금 빈 집이나 또 빈 상가가 생기는, 그래서 그렇게 구멍이 빵꾸가 조금씩 난 거를 흔히 이제 경제학적으로 도시가 스펀지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외곽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가운데가 빈 도너츠처럼 보인다 그래서 도시 도너츠화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동안 한 10년 포항 경제 보면서 지금 중앙상가라든지 이런 지역이 왜 쇠퇴를 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초기에 급작스럽게 이제 포항제철이나 이런 대규모 기업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포항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류라든지 뭐 음식점 그리고 뭐 각종 의복, 잡화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물건만 그냥 대구에서 가져와 가지고 풀기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매진되는 이런, 결국은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공급자 우선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도, 옛날에는 그냥 라면만 먹여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 먹었지만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소득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서비스가 안 좋거나 또 좀 고급을 찾게 되면은 결국은 백화점을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쇼핑을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과거에 해왔던 패턴 그리고 과거에 장사를 하던 모습 그대로 공급자 어떤 우선 입장에서의 어떤 그 장사 스탠드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인데, 소비자는 이제 완전히 소비 패러다임이 변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적응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구도심 지역 또는 구상권이 쇠퇴하게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우선 이제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 변호사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초중고를 포항에서 다녔기 때문에 아마 육거리 추억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옛날 이야기들 뭐 나름대로 예. 같은 시민으로서 사실 여기 고향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릴 때 가보면 이제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시내 옷가게에 뭐 옷을 사러 간다든지 뭐 먹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시내 가면은 거기가 사실 전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또 가보면 모양도 많이 세팅해서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우리 부국장님 충분히 이제 다 말씀하셔서 그 원인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뭐 다 그렇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은 다 그러니까 흥망성쇠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에 하는 문제인데, 저는 포항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이런 정책 집단에서 올바른 이런 어떤 도시 재생 관련 정책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첫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사시는 분이 거기 이제 주로 이제 건물 주인도 계시고 임차인도 많이 계실 텐데, 장사하시는 분이나 그 주거하시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의식들이 어떤 조금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겠나, 이런 뭐 다양한 요인이 저는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이 외부자 시각, 내부자 시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포항은 전형적인 기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 특정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그 노동력이 수요가 생기고, 그 노동력이 유입이 되니까 주택이 건설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도심이 이제 발전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또 안정적인 셀러리맨이 넣으니까 소비 문화도 발전하고 시대도 변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도심이 쇠퇴하는 그 전형적인 어떤 기업 도시의 패턴을 답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내부적,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그 원인을 다 논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렇게 짚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원인만 진단하고 손 놓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두 분 다 우리 육거리 포항의 추억도 있고, 저도 이제 남들 추억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우리 구도심을 다시 재생시키고 또 포항 사람들의 사랑받는 장소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봐야 되는데, 마치 이제 기회가 왔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도심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이제 이러한 그 재원과 기회가 왔을 때, 만약에 두 분이 이 사업의 총 책임자라면은 이 도심 재생 사업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 혹은 또 외국의 사례나 뭐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부국장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심 재생, 도심 뉴딜, 다 제목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결국은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진장 많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런 그 도시 열도 개조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성공한 사례는 진짜 손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구도심지를 어떻게 재개발하느냐 하는 것 쪽은 우리가 아파트 개발하듯이 그냥 달동네를 다 청소해버리고 새로운 단지를 개발하는 이런 쪽에 개발은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 사례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앙상가나 이런 것들은 상권이거든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다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비한다 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현재의 소비 그 패러다임, 쉽게 얘기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홈쇼핑으로 다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업종이 과연 지금 상가를 정비한다고 살아날 것이냐 하는 건 또 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욱더 원론적인 거로 들어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가가 아까 공무원하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물주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에 새들어 사이는 상인이 따로 있고 그 중간중간엔 또 주거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지금 현재 재생 사업이 됐건 뉴딜 사업으로 명명이 됐건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 주체의 생각하고 거기에 실제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일치를 해가지고 야 우리 똑같이 앞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100명이 동시에 확 나갈 수 있으면 그 사업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죽겠다, 같이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게 제 1순위고요. 그것을 먼저 제가 만약 사업의 책임자라 그러면은 그런 건물주가 됐건 차입인이 됐건 거기에 또 주민이 됐건 또 쪽 한 발 더 나가면은 거기를 주로 이제 활보하는 그 워커들이 됐건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재생이면 재생, 뉴딜이면 뉴딜이 됐으면 좋겠냐 하는 컨센서스부터 먼저 종합을 해야지 될 거라고 보고요. 때에 따라서는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각서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깥의 집은 새 집이고 뒤에는 헌집인데 뒤에 있는 헌집을 살리기 위해서 새 집을 부수고 헌집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주인들이 자기 부동산 그 권리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두가 다 살아나면은 그 자기의 부동산 가치도 높아질 거라는 어떤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그 사업이 성공합니다. 안 그러면 뛰두르고 데모하고 난리도 칠 거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중요하게 하신데 이야기는 또 좀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공무원사님은 살아보신데 옛날하고 차이는 어떻고 또 친구들하고 오면은 또 어떻게 가고 싶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지 좀 이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처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시내에 이렇게 나가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장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거기 이제 또 예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친구뿐만 아니라 선후배 분도 또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어찌됐든 지난 세월과 비교해서 특히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얘기의 포커스가 아마도 시내 중앙상가 쪽 부분 신흥동 쪽으로 이제 모아져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하여튼 도시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 이 밤에 가보면 좀 이렇게 좀 음침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 친구들 만나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만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죠. 줄어들고 이제 실개천에 놓은 그 동네 부분은 어린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가는데 청년 장년층 부분들은 잘 안 가는 경향이 좀 있고요. 우리 부국장님 지적하신 것에 조금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지방 그러니까 포항시나 중앙정부가 이게 투자를 하고 예산에 의해서 도시 재생 전략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펴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실질적으로 상가에 임차해서 들어서 사시는 분이나 상가 건물 소유자분들
또 대부분의 그 주택 소유자분들은 또 그 현장에 그 살지를 않습니다. 건물만 소유하고 있고, 또 이제 외지에서 이제 땅값 오르기를 좀 기다린다 그럴까 뭐 그런 식으로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임차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투자를 좀 사실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왜 꼭 거기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항시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프로젝트를 해서 아마 그 부분 용역을 줘서 상당한 연구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백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용역 결과 나온 걸로 제가 책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분 이렇게 재정 투자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는 맞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 부분 저희들이 토론의 어떤 영역 밖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런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잘 가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까 부국장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에 의존하지 말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일단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생각이 잘 안 될 때는 이것을 이제 제도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이 동네가 영원히 아름답고 환경이 좋은 쾌적하고 많은 사람들 올 수 있는 데로 살 수 있다고 계몽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있는 이 입주민이나 이런 분들의 자구책이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어 문제라든지 이제 어떤 그 사업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어떤 시각에서 한번 이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중앙상가의 가게가 한 1000개에서 약 1300개쯤 된답니다. 근데 이제 회비를 내는 정회원분은 한 100여 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각자 업종이라든지 아까 건물주라든지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두 분 다 공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어떤 가치 공유라든지 위계의식을 느끼고 또 해보자는 이제 어떤 자발적인 마인드업이 나와서 어떤 정책하고 이 결합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건물주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가 다르니까 이제 이게 합의된 어떤 의견을 도출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로는 중앙상가가 사실은 몇 번의 그 주차장이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상인들 간의 어떤 서로 내부 의견이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주차장이 이제 이제 건립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재원도 이제 물론 이제 정부,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지만 이제 포항시의 매칭 펀드도 있는데, 그 재원 관련해서 우리 부국장님 뭐 어떻게 말씀하실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래도 뭐 재원은 어차피 국비 지원이 되건 뭐 아까 말씀하신 포항시에서 돈이 나오던 나름대로 그 처음에 그 지원하겠다는 예산에 나올라 그러면은 어떤 일을 위해 가지고 이만큼 필요하니까 하고 이제 예산이 나왔을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아까 공부위원사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포항 시민이면서 그 건물에 장사까지 하고 있고 자기 건물주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 재원 가지고 여러 개로 중앙상가에 작은 주차장이 여러 개 있는 거를 이제 일본의 사례처럼 한 군데로 다 몰아놓고 출입구를 하나로만 하면 보행자도 안정성이 이제 높아지고 되게 그 좀 규모의 경제로 이제 조금씩 빈 공간에 예를 들어서 주차 한 대씩밖에 안 돼도 그 땅을 한 군데로 몰아버리면 이제 2대, 3대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랬을 때 누가 양보를 하고 이제 나는 그거 개발 안 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나면은 결국은 그 재원이 좀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건물주나 그 땅 주인에게 개발 이득이 가버리고 실질적인 상가에는 혜택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원 활용을 하는 거를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너무 지금 이제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일단 도심 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이제 구체적 그 안은 나와 있습니다. 시행은 안 되고 다양한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그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하드웨어 중심에 그냥 과거에 도시 재개발 비슷하게 이제 건물 밀고 그냥 하드웨어 건물 번듯하게 짓고 어떤 편의시설하고 이렇게 갈까봐 굉장히 또 이 포항 사람들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역사성이라든지 어떤 도심의 그 가치라든지 원형을 어떻게 하면 살리면서 스토리가 있는 이런 개발이 좀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혼이 담겼는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것을 저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상에도 그런 이야기 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두 분이 이 사업의 책임자라면은 내 같으면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강조하겠다. 아니면은 내 같으면은 내가 소비자 입장이면은 이런 쪽이 좀 시설이 됐다든지 어떤 혁산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뭐 한번 가볍게 생각내도록 한번 보자는 말씀. 예. 어쨌거나 뭐 지금 현재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야 너 그 업종 안 맞으니까 다른 거로 바꾸라 이게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아까 잠깐 그 공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젊은 저기 고등학교 뭐 이렇게 젊은 교복 입은 학생들은 많이 댕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상가의 문제는 그럼 교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갑에 돈이 없거든요. 그냥 놀 뿐이지. 그러니까 괜히 사람을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경제력이 없고 지갑에 돈이 없는 쉽게 얘기하면 돈 쓸 마음이 없는 사람들만 모으는 이제 거리의 개선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상가가 절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특화시키는 지금 적어도 중앙상가 내에서 그래도 장사가 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쪽이든 바깥이든 안경점들이 조금 몰려 있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이제 상가는 같은 업종이라도 몰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앙상가는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굳이 업종 재편을 안 하더라도 그런 업종들을 좀 같은 지역으로 좀 몰고 이렇게 좀 재편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예. 뭐 이와 관련해서 또 그런 이야기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공 변호사님 또 지역이니까 뭐 좀 친구들하고 뭐 이제 술자석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런 이야기 그게 더 이제 근데 뭐 커피 마시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더 절실한 이야기일 수가 있거든요. 예. 사실 아까 그 사회자님 그 교수님께서 그 재원 얘기하셨는데 이 상당히 굉장히 저는 법률가적 관점에서도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 저는 이제 그 돈이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오느냐 지방 정부에서 오느냐의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도착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 재개발하고 굉장히 아주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해 봐도 돈의 쓰임이라든가 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디테일한 어떤 부분에 문제점들이 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심 재생사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중앙동을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임대하시는 분, 건물주, 뭐 장사하시는 분, 그 예술하시는 분, 뭐 다양하게 계시고, 그럼 거기에 이제 항상 문제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뭐 크게는 포항시장 또는 뭐 도지사까지도 뭐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 여기는 직접적으로 행정을 펴는 이제 공무원들이 그 배후에서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를 잘 시킬까 해서 또 고민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보다 더 큰 감시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동네에 살지 않는 나머지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보는 시각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어떤 형태로도 내려왔을 때 과연 이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도시 재개발 또는 재생사업, 뭐 법률적으로는 조금 용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 재생. 이게 각각 약간의 용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법도 약간씩 좀 다르고요.
포항시 자체를 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 예. 그 중앙동을 예를 들자면 예. 중앙동 하나를 우리 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 포항시가 한 사람의 몸이라면은 중앙동이 아파. 예. 예?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뭐 관절이 문제가 생겼어. 예. 이거 아픈데 어디가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문제점의 경우에 내 몸에서 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문제하고 사실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뭐 방송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게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게 오로지 이렇게 재건축, 뭐 재개발, 그 어떤 형태의 뭐 그런 SOC 사업 이런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체로 치면은 스스로 이렇게 면역력을 키워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는 외과적이나 내과적인 수술이나 진단 결과에 따른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처방 이후에 그 다음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나아져야 병이 완치가 되지. 왼종일 그냥 1년, 2년 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 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약을 처방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이 자생력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돈이 이제 예산이 올 때도 그냥 외형 치장하는 거, 이게 아까 제가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당사자 중에서 정치인이나 공무원하고 연결되면 이게 다시 갑질 비슷한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가면 이게 포퓰리즘이나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뭐 후대만 멀쩡하게 만들어 놨는데 환자가 한 3일 후에 다시 병원 오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 이제 또 해당 동네 자체를 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자, 우리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예. 그때는 스스로 나갈 수 있게끔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돈을 잘 써야 된다. 저는 정책도 잘 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나머지 뭐 제 친구 부분들에 관한 이런 얘기는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또 한 번 더 얘기하죠. 예. 또 뭐 시간 나는 대로 또 예. 말씀 나누죠. 예.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것 다 이제 그 도심 재생 사업을 잘하고자 하는 어떤 염려하는 뜻이고, 또 여러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변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도심 재생 사업, 유들 사업 선정된 자체에서는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항시 관계자한테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재료는 마련을 했는데, 재료 마련하는 데는 아까 이제 국비든 시비든 포항시가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거는 그 칭찬을 하고 싶고요. 단지 이 재료를 가지고 맛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재료를 가지고 맛을 어떻게 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주제를 좀 이렇게 전환해서 봅시다. 그 제가 최근에 가는 그 우체국 옆에 그 포항시에서 이제 청춘센터를 이제 그 오픈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제 어쨌든 시도 고민이 이쪽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도심재생 유들 사업 이전이라도 어쨌든 젊은이들이, 포항의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거리가 활성화하도록 하기 유인책으로서 이제 청춘센터를 쓰는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포항 인구로 봐서는 우리가 그 15세에서 29세가 최근 통계 보면 1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한 19.2% 정도인데,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대학생 중에 상당 부분이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이미 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만 가지고 거기에 많은 시설을 하기에는 좀 오바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제 저도 친구나 뭐 이렇게 후배들이나 포항에 놀러 오면은 꼭 가는 데가 이제 죽도시 아니면은 이제 북부에 됐죠. 지금 여길 때죠. 그쪽인데 제가 선뜻 중앙상가 쪽으로는 데리고 가서 뭐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쉴거리, 먹거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또 좀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포항뿐만 아니라 외지의 사람들이 또 젊은뿐만 아니라 한 40, 50대들도 옛날 추억으로 뭐 해병대를 나왔다든지 그쪽 거리가 추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체국 주변에. 이분들이 좀 오게 할 수 있게끔 좀 방안이 없는가. 뭐 굳이 학술적이 아니더라도 뭐 원포인트 어떤 그 아이디어라도 혹시 뭐 옛날 이야기라도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우리 부국장님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걸 것 같아요. 지금 포항 시민이든 아니면 외지인이건 중앙상가 갔을 때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거.
거기에서만 살 수 있는 거,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상가의 업종이 구성이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고 심지어 더 싸게 살 수 있는 업종이 거기에 쭉 있다 그러면은 뭐 가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고 손님 왔을 적에 아 여기 신기한 거 있다라고 안내하기도 힘들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현재 중앙동 그쪽 지역에 있는 상권들 중에 그런 데가 없느냐 하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일본식 전문 우동집도 있고 이탈리안식의 파스타를 잘하는 집도 있고 뭐 3,000원짜리 짜장면 집도 있고 뭐 되게 특이한 그런 업종들을 하는 데가 있고 거기는 또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그 재생력 이제 그런 쪽의 차원에서 과연 이렇게 대규모 자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이 업종, 이 가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그 가게 주인이든 건물 주인이든 이런 것도 같이 충분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좀 개발 그 사업에 반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공 변호사님께서 이제 중앙동 우리 인체에 비유해가 신체에 일부분이 아픈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몸 전체가 튼튼해야지만 된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포항의 그 한 단면을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중앙상가에 이쪽에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가 왔다. 그럼 중앙상가에 데려가고 옛날 무슨 이야기를 할 거리냐 이제 이 볼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먹거리 이런 쪽에서 뭐 포항만 가지고 있는 그런 원형이 없습니까? 과거 살 때 우리 친구들 왔을 때 대학 다닐 때 친구들 데리고 왔을 때 어디 뭐 막걸리 먹으러 갔다든지 옛날에는 거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화된 것이 없냐고 물으시는 것은 그 좀 아니고요. 그냥 다 있었죠. 그럼 옛날에 좀 기억에 남는 집 어떤 집이 있었어요? 뭐 가맥이도 그때는 먹었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는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우리 고대사면 공부 마셔가지고 대학교 이후에 술 마시고 폭탄을 마시 놀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가면 그 중앙동에 꿈틀러라고 있죠. 저는 그 제 친구 중에 그림 그리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또 예술 하시는 분하고 제가 또 교류도 좀 하고 이래서 자주 가볼 기회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 물레동 예술촌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성북동에 가면 그것도 그 미술관, 뭐 박물관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각 그 골목마다 그 어떤 형태로 이렇게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꿈틀로에 제가 뭐 수십 차례 가봤습니다. 그래서 뭐 가라오케에도 한번 가보고 노래도 부르고 가보고 이제 근처에 가보는데 포항이 그것으로 특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형태로 뭔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분들은 예술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포항시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지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포항에 오면은 이제 시장에 가면은 회를 먹는데 거기 가니까 의외로 그런 좋은 작품들도 있더라. 그런 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 부국장 저하고 그 꿈틀로 가서 아까 집시 지프로 하는 우리 복조리도 직접 만들고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제 같이 저도 상당히 이것이 좀 우리 하나의 이제 우리 포항만을 가진 어떤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더 만약에 이제 곁들이면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법률가적 관점에서 이렇게 간혹 사회 이런 파트 부분을 보면 전시 행정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 유지 보수라든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뭐 포항시에 건립된 야구장 같은 경우에 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듯이 근데 이제 그래도 외지에서 누군가 이렇게 온다면은 이게 전시 행정의 차원이 아니고 이게 효율적 행정의 차원이라면은 소위 랜드마크식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시내를 살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저는 오늘 뭐 중앙동 얘기입니까? 아니 뭐 그것이 광범위하게 하십시오. 제한을 두지 마시고. 제가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우리 포항 이제 그 문화원의 포항문화연구소 이제 위원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데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포항을 놓고 이제 그냥 그 하드웨어적으로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이 역사적 정체서 왜 조항동 신흥동 이야기라면은 근대화 이후에 포항을 일으키는 또 포항의 저명 인사들이 다 사는 곳이 있죠. 그쪽이고 거기 문표라든지 또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좀 스토리 개발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혼자서 노력을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골목은 저도 그 자주 최근에 가보는데 뭐 특정 업체를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 우리 우체국을 중심으로 육거리 쪽으로는 이제 지금 옛날 과거의 브랜드 로드샵은 거의 죽었잖아요. 초원 삼계탕 하나 외에는. 그래서 초원 삼계탕 갔다가 그 뒷골을 가면은 아직까지 그 맛집이 몇 군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사람들이 가고 또 성인들이 오는 그 LP판 그 가게도 있고 이제 그래서 골목골목에 아직까지 원정은 있는데 거기에 아마 녹아있는 스토리는 많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좀 살릴 수 없느냐. 그리고 이제 꿈틀하고 연결해서 동선이 자연스럽게 불종거리하고 또 그래 넘어가면은 죽도시장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동선이 그렇게 해서 그 지금 그 구역전 쪽으로 그 삼성생명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동선이 자연스럽게 돌 수 있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은 뭔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몇몇 교수분들이 한동대 교수님들하고도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것이 이 조항 상가가 이제 이렇게 쇠퇴할 때 좀 젊은이들이 나오게 하려면 유인책이 과연 뭐냐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방송에서 좀 제안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이 그 지금 청춘센터 했는데 거기 주변에 이제 빈 건물주도 좀 마음을 비우고 싸게 임대해서 그 4개 대학 공동 캠퍼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호스대, 한동대, 포항대, 설린대 이렇게 4개 대학이 그 한강장씩 한 학기마다 돌아가면서 맡고 뭐 팩사점을 하든지 해서 각 대학의 대표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거기 나가 청춘센터하고 거기서 이제 뭐 창업 인큐베이터도 있고 창작센터도 있고 뭐 3D 프린트라든지 거기 와서 또 자유롭게 토론하고 실험을 하고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애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기 오면은 먹거리도 좀 활성화되고 가격도 좀 인하시키고 또 저는 또 우리 포항시에서 앞으로 이제 주요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창조기센터 이런 것이 주요 어떤 시설물이 거의 지곡동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항 사람들은 그 지곡동 포스텍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꾸 그 접근성이라든지 심리적인 조금 그 거부감이 있어요. 그거는 일부가 좀 고급 인력이 오는 그런 연구소 같은 것이 시내 구도심에 와주면은 그 고급 인력들이 잘 쓰고 그걸 찾는 분들도 이때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그 4개 대 총장들께서 어떤 지역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어떤 그 열린 마음으로 한번 구체하면 아마 전국에서도 이러한 그 유례없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좋은 우리가 꼭 타 지역의 사례를 따라갈 필요는 없고 포항이 리딩해 나가는 정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위성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왜 꼭 아까 조항동이라 했는데 왜 꼭 구도심을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왜 꼭 조항동을 살려야 되냐?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뭐 관련돼서 무슨 이야기라도 한번 하실 것입니까? 이제 도시가 글쎄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옛날에는 무조건 뭐 발전 아니면 성장 이런 말을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그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함,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라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이제 포항시가 동시에 확장되면서 도너츠화가 됐건 중간중간 구멍이 난 스펀저가 됐건 이제 구도심이 기능이 이제 조금 많이 축소화되고 황폐화되면 결국은 우리가 장성동에서 도심지를 통과해가지고 철강공단으로 가건 그러니까 물류나 인적 흐름 자체가 중간에 황폐화되면 황폐화될수록 끊겨버리거든요. 외곽으로만 돌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포항시가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평균 연령이 좀 젊은 도시였는데 근 10년 만에 엄청나게 이제 고령화사에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이 됐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코스로 외진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와가지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열심히 축제하고 뭘 돈을 쓰더라도 그것이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소비하고 돈을 포항시에다 떨궈 주지 않으면은 포항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갑자기 소멸도시화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구도심 기능이 재생돼야지만 예. 포항 경제 전체가 굳이 철강이다, 뭐 관광이다 안 하더라도 그래도 대구하고 가까운 중핵 도시로서 그 지금 거점화 될 수 있는 도시 기능을 뭐라 그럴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도심은 살려야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예.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시는 분은 제 얘기를 들으면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주의 법칙이 성주개공이고요. 예. 인간은 생로병사입니다. 예. 그럼 뭐든지 흥망성쇠가 있고 도시는 이게 어떤 도시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동화돼서 이제 빈집이 생기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또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사람 몸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사실 많이 나이 드신 분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좀 아프신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곳을 치료한다 해서 그걸 젊음으로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뭐든 흐름에 일단 맡겨야 되고 그 너무 인위적인 것은 결국 나중에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은 특히 예산을 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의 전체 그림을 그려야지 그쪽 집단 그 지역 뭐 거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또는 그쪽 정치인이 어떻게 뭐 좀 힘이 있었어 그런 식으로 시정이라든가 정치에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앙동이 아프면은 흥에도 아플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기 뭐 죽장도 아플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책을 저는 골고루 생각해서 잘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뭐 약간 비판적인데 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아, 예. 아니, 비판적이 아니고 이제 보편 타당 생각 우리가 이제 우리 저 시사 토크쇼 펀치에서는 이 근격 없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저 그 동네 내 친구들 많은데 끝나고 나면 혼좀 나는 거 아니에요? 포항도 우리가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다른 지역도 생각하지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한번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잘해보고 차차차차 해서 포항 전체가 잘 됐으면 싶은 생각이고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인구 측면에서 보면은 포항도 51만에서 지금 이제 정체 상태인데 앞으로 급격하게 늘 그 팩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빠져나갈 요인은 많아도 그러면 앞으로 도시를 꼭 상주 인구 위주의 아까 지금 거주자입니다. 상주 인구 위주가 아니고 또 유동 인구를 어떻게 많이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철저하게 포항 시각이고 공급자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각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이야기 나왔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쭉 논의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가 뭔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이 성공을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재원이다, 마인드다, 상인들이 자발적 변해야 된다, 뭐 시민 합일체다, 정책이 중요하다, 뭐 등등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 또 과거 비교했을 때 뭐 어떤 거라고 우리 부기자님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딱 찍어라 그런 거 상당히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역시 주민의 자발적 참여.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흥에도 아플 수 있고 어디도 아플 수도 있는데 그걸 환자의 공보여사님께서 그 비유하셨는데 환자가 내가 어디가 아프다 나를 치유해달라 나 이렇게 운동할 테니까 요 약값이 없는데 요 약값만 달라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환자가 스스로 재생하자는 그 의지가 있어야지만 예산도 제대로 쓸 수 있고 뭐든지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지. 난 환자는 가만히 있고 나 예. 죽을란다 그러고 죽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서 괜히 몸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뭐 입원시켜야 된다 주사 줘야 된다 백날 해봐야 환자가 의지를 살리지 않으면 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뭐 또 그런 면에서 자발적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예. 생각하고요. 예. 거기에 이제 그럼 그 다음에 누구고
저는 그냥 공무원을 꼽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위반해서 거기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럼 포항으로 얘기하면 포항시죠. 예. 거기에 이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한 분들이 어떤 정책 위반 과정을 견제하고 돈을 잘 쓰는지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포항시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잘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공무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급속하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 1년이 걸리면 1년, 2년이 걸리면 2년 밤새고 공부하고 외국 가서 사례를 수집하고 뭐 공무원 중요하고요. 돈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다양한 컨텐츠로 우리 구도심 재생 사업을 위해서 좋은 조언과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눈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 줄로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국장님? 도심 재생 사업은 포항 시민 모두가 다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공무원 변호사님은. 예. 중앙동이 아프면 포항시 전체가 아프죠. 예. 아유, 제가 막 아파집니다.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종합하면은 저희 한 줄 평은 맹자의 공손추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천시는 불려지리요, 지리는 불려이나라. 그 말은 기회가 아무리 좋아도 지리적 이점보다 못하고 지리적 이점이 좋더라도 결국은 사람의 인하 단결보다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포항의 도심재생 유딜 사업에 민, 간, 산, 학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훨씬 탐행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활해서 포항이 다시 부활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구도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이 구도심 재생이 가지는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새로운 활기를 찾고 포항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나 어떤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고, 정책이 아니고 이 포항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시사 토크쇼 펀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좀 어땠습니까? 처음 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시작이 이 정도면 예, 시작이 말인데 아마 저 두 분도 많은 준비를 해 하시고 왔는데 제가 이제 잘 리딩을 못 해가 좀 되게 매끄럽지 못한 면도 있고 한데 너그러 봐주시고 스스로 자가 평가를 셀프 테스트 한 평가를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 물 드시고 이 부분에 점수를 줘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해보면은 그때 몇 점이었다 나오겠죠. 점수요. 예. 글쎄 이게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에 한 70점? 그 정도는 과락은 면하지 않았을까. 예. 우리 공 변호사님은 점수로 하면 몇 점 주고 싶습니까? 다음에 본인 말고 우리 두 사람한테 몇 점 주고 싶어요? 100점. 아, 이거 정말 너무 띄운 거 아닙니까? 아, 저는 학점을 하면 한 D 정도, 낙제는 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움이 나는데, 근데 그거는 제 점수고 두 번은 B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